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푸는 걸 분계라고 합니다. 아까 잠깐 봤었잖아요. 그래서 분계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를 보고 분계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는 거래를 보고 분계를 한 다음에 요거까지 하는 게 일단 저희 1차 목표예요. 입력까지 하는 거. 근데 입력은 진짜 쉬워요. 프로그램은 진짜 쉬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험 봐서 떨어지시는 분들은 입력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얘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분계 때문에. 왜냐면 요거는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입력은 저희 초반에 입력 이틀이면 끝나거든요. 예. 입력은 크게 어려울 것도 없고 뒤에 가서 반복만 하면 돼요. 예. 근데 이제 분계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같이 할 거예요. 꺼드릴까요? 네. 얘기하세요. 그래서 1번 보시면 현금 100만원과 상품 50만원, 그 다음에 비품 얼마요? 2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뭐 했죠? 개시했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현금은 뭔지 아시죠? 네, 거기 보시면 상품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상품. 그래서 이건 제가 전반에서 다 질문을 합니다. 상품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제품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두 가지의 차이점. 차이가 있으니까 따르게 쓸 거 아니에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글씨가 틀려요. 저도 알아요. 상품은 뭐냐면 사다가 파는 거예요. 제품은요? 네,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상품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남의 거를 사다가 뭐 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유통회사가 이쪽이 많겠죠. 그 다음에 제품 그러면 제조회사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인천에는 무슨 회사가 많죠? 제조회사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에 취업하시게 되면 제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 거 물건만 사다가 팔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 요 정도는 회계 공부하시면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상품과 제품의 차이점. 근데 솔직히 일반적인 분들은 몰라요. 왜냐면 그냥 상품 보고도 제품이라 그러고 제품 보고도 뭐라 그래요? 상품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공부할 때 중요하니까 꼭 숙지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직 차대변 못 외웠죠. 자산증가 자산감소 못 외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공부할 때는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라고요? 회사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하는데 회사로 들어오면 차변이고요. 나가면 대변이에요. 원래 이 방법으로 원래 푸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답만 맞추기 위한 거고 원래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두 개 다 하는 겁니다. 요걸로도 할 줄 알고 증가 감소로도 할 줄 알고. 왜냐면 하나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면 도움은 좀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금 100만원, 상품 50만원, 비품 2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뭐 한대요? 개시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장님이 돈으로 100만원 갖고 왔고요. 물건으로 50만원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비품은 뭐냐면 1년 이상 사용하는 집기류나 비품류를 비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책상, 의자, 에어컨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몇 년 이상 쓰는 거요? 1년 이상 쓰는 것들. 그래서 회사에서 그 집기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현금 100만원, 상품 50만원, 비품 20만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걸까요? 나가는 걸까요? 회사 입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100만원. 근데 원래는 들어와서 차변이 아니고요. 우리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현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 다음에 현금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또 뭐 갖고 오셨어요? 그 상품 갖고 오셨죠? 뭐 갖고 오셨어요? 상품. 그래서 상품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얼마요? 50만 원. 그래서 상품 50. 요것도 상품도 자산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저기 하나하나씩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도 자산이고 상품도 뭐라고요? 자산.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또 뭐 갖고 오셨어요? 비품 갖고 오셨죠. 그래서 비품 얼마 갖고 오셨어요? 20만 원. 비품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자산의 뭐요? 증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출자하여 영업을 뭐 했죠? 네, 개시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돈을 자본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본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야, 네 돈 얼마 갖고 해? 대출 얼마 받았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네 돈이 무슨 금이에요? 자본금이에요. 무슨 금이라고요?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본의 증가. 그러니까 그 차변하고 대변 내일 외워 오시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10개에다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면 무조건 어느 변에 써야 되는 거예요? 차변에다가. 그 다음에 자본이 늘어나면 무조건 어느 변이요? 대변에다. 이렇게 아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틀 안에다가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앞으로 많이 보실 건데 당좌예금.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래서 그 당좌예금이 무슨 예금이냐면은요. 요거를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발행하기 위한 예금. 그래서 당좌예금 그러면 뭐 발행하는 거라고요? 수표 발행. 그래서 아마 TV 같은 거 보시다 보면 간혹가다 그 연애 프로나 거기에서 어떤 배우라던가 이런 분이 백지수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백지수표가 요거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수표는 금액이 없는 수표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적으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수표잖아요. 근데 그런 수표를 발행하려면은 요거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당좌예금에. 일반인은 가입 못합니다. 대부분 회사들만. 그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만 돼요. 작은 회사는 은행 가갖고 만들어 달라 그래도 안 해줍니다. 왜냐면 수표 잘못 발행하면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거 되게 많이 나와요. 수표 발행한다. 그러면 무슨 예금이 기억나셔야 돼요? 당좌예금.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현금 30만 원을 한양은행에다가 예금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은행 가서 예금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돈을 들고 갑니다. 돈을 들고 가서 내가 가져요. 거기 은행 직원한테 줘요. 은행 직원한테 주죠.
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맞죠? 나가면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 그래서 대변에 현금 얼마 나갔어요? 3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들이면 그 은행에서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근데 그게 무슨 예금이에요? 당좌예금.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좌예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 다음에 통장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이요? 차변. 그 다음에 현금은 자산이에요. 그럼 우리가 통장에다가 넣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던 현금은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그 10개를 빨리 외우시고 거기에다가 계속 맞추는 거예요. 자산 증가하면 차변이래. 자산 감소하면 대변이래. 이런 식으로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 원칙이 있으면 솔직히 위에 분들은 좋아요. 왜냐면 틀린 거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밑에 사람한테 안 좋은 거는 틀린 게 바로바로 걸리니까 바로바로 혼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 저희 대리님 거 7개 잡아줬거든요. 틀린 거. 나 하나 틀렸다고 욕먹었잖아요. 하나 틀렸는데 뭐 분계를 틀렸다는 둥, 자기가 가르쳐준다는 둥, 그래갖고 나는 속으로 너는 나보다 더 많이 틀리셨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그 상황에선 내가 을이잖아요. 그럼 대리님한테 이거 틀렸는데요. 그러면 대리님이 뭐라 그래요? 고쳐. 그럼 고치면 땡이죠. 하나 잡았다고 아주 그냥 뭐 파티를 하시더라고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그래서 회사 생활 잘하는 방법은요, 안 틀리는 거예요.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하고 뭐 나하고 뭐 계속 있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트집 같은 거 안 잡히고 안 틀리면 그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회사 생활 잘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몰라갖고 인정받아야 되는 줄 알고 진짜 죽기 살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죠. 그냥 인정받을 것도 없고 그냥 내일 내 거 잘하고 안 틀리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제주상해에서 상품 50만 원을 매입했습니다. 우리 매입하면은요 들어오는 걸까요? 나가는 걸까요? 들어오는 거겠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 얼마치 들어왔어요? 50. 근데 들어와서 원래는 차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답 맞추기 위한 방법이고 상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러면 샀으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그 10개에다가 그냥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증가 감소 외워서 요게 뭐냐는 앞으로 계속 배우실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대변에 보시면 대금은 뭘로 하셨죠? 외상으로 했습니다.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그래서 외상에는 초반엔 요거 몇 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외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위에 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파는 것과 관련이 있을 때 쓰는 거고요. 밑에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아까 제가 상품 왜 산다 그랬죠? 뭐 한다 그랬죠? 사다가 판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외상으로 팔았나요? 외상으로 샀나요? 거기 지문에 있잖아요. 매입했다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 얼마요? 5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외상으로 샀으면은요,
돈 갚아야 되죠.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걸 부채라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부채. 그 다음에 부채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죠. 그래서 부채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4번 저쪽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영업용 책상하고 뭐요? 의자. 그래서 우리 책상과 의자 몇 년 이상 사용하세요? 네, 1년 이상 사용합니다. 그러면 1년 이상 쓰는 걸 아까 뭐라 그랬죠? 비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비품. 그리고 분계는 오늘 하루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계속 해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그리고 회사 가셔서 이쪽 파트에서 업무 보시면은 매일매일 하는 게 분계예요. 그래서 비품 얼마치 사셨어요? 10,000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대금은 뭘로 발행했다고요? 수표 발행했대요. 뭘로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 아까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 그랬죠? 당좌 예금이에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그래서 10,000원. 그 다음에 통장은 무조건 다 자산이에요. 그러면 이거 책상하고 의자 돈 냈잖아요. 그러면 통장은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집니다. 그래서 뭐의 감소요? 자산의 감소. 그리고 원래 이건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원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적어드리고 나중에는 안 쓸 거예요. 근데 초반에 적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어드리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시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적어드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안 쓸 겁니다.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안 쓰면 같이 안 쓰시는데 저 안 써도 본인들은 쓰셔야 돼요. 그리고 헷갈리는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고 그러면 제가 요거는 뭐의 증가다 이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언제쯤 안 쓰시면 되냐면 쓰면서 차변에 비품 10,000원 쓰면서 머릿속으로 자산 증가야 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본이 가장 어때요? 중요해요. 회계의 가장 기본은 증가 감소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꾸준히 적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은 거꾸로 써요. 차변의 비품인데 대변의 비품 써. 이런 분들은 진짜 이거 열심히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꾸로 쓴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증가 감소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꾸준히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영업용에다가 밑줄 치세요. 영업용의 뜻이 뭐죠? 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쓸 거예요? 우리 회사가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쓰려고 건물을 사셨어요. 얼마짜리 사셨죠? 네, 400짜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건물 얼마짜리 사셨다고요? 네, 400짜리.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 건물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수표 수표가 아니고 몇 달 후 해주기로 했죠? 네, 한 달 후.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한 달 후든 내년이든 내일이든 다 뭐예요? 외상입니다. 그러면 요 건물은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안 팔 거죠. 영업용이 파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는 미수금이 맞을까요? 미지급금이 맞을까요? 예, 미지급금이 맞죠. 왜냐하면 미지급금이 아직 안 준 거죠. 그래서 외상 나오면 위에 거냐 밑에 거냐인데 위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밑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지금은 관련 없죠. 그래서 미지급금
급금 얼마요? 400. 그러면 돈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 갚아야 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부채. 그래서 부채가 어떻게 됐죠? 증가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개만 하면 입력은요,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30초면 해요. 그러면 3점이에요, 한 문제당. 그러니까 내용 보고 분개 적고 입력해서 맞으면 3점. 그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뭐든지 다 초반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초반을 잘 버티면 자격증 따는 거고, 초반을 못 버티면은, 근데 초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종종 새로운 거 공부하거든요. 그럼 공부 배워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초반엔 다 그래요. 왜냐면 모르니까 배우는데 내가 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새로운 거 하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어떤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 얘기 하거든요. 요즘에 잘 안 하는데, 질문 왜 안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몰라서요. 근데 질문 왜 해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예전에 저 안쪽에 있었거든요. 안쪽에 있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 반도 포함해서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난대. 못 외운 겁니다. 맞죠? 외웠으면 뭐가 나야 돼요?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런 얘기들 잘 하세요. 근데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헷갈리면 이야기하시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처음 하잖아요, 대부분 다. 전 이거 몇 년 했냐? 이 얘기할 때마다 좀 그런데 20년 넘게 했어요. 이 공부만. 제가 이 부기 자격증을 언제 땄냐면 1997년도에 땄어요. 언제 현타가 오냐면 수강생분들 중에 1997년보다 늦게 태어나신 분들이 종종 오세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드냐면 이분은 아직 뱃속에도 없었네. 나는 이미 자격증도 땄네. 간혹가다 현타 오더라고요. 최근에도 한 2년 전에도 시험 보러 갔는데 주민등록번호 넣거든요. 근데 옆에가 2002년인가 2003년을 치더라고요. 난 이제 자격증 시험 그만 봐야 되겠다. 내가 얘네들하고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나? 2002년, 2003년이면은 월드컵 시즌이죠.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왜냐면 그건 돈 주고도 못 사잖아요. 그래서 젊은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취업 시장에서 가장 큰 무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정 나이 지나면 뽑아주지도 않거니와 들어가기도 힘들고. 근데 왜 항상 그런 건 늦게 할까요? 그래서 요즘 가장 후회하는 게, 엄마가 맨날 뭐라 그랬죠? 어렸을 때? 공부하라 그랬죠? 공부 안 한 게 제일 후회됩니다.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른 걸로 열심히 해야죠. 그 다음에 6번 외상매출금 30만원 뭘로 받았죠? 현금 받았죠. 받으면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의 현금 30. 그러면 자산의 증가. 왜냐면 현금이 가장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할 때는 현금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회사 가면 현금 쓸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다 뭘로 써요? 카드나 계좌이체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실무 가시면 현금 쓸 일은 많이 줄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왜 돈 받았나 봤더니 외상매출금 얼마 있었죠? 30만 원 있었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외상대금이 30만 원 있었어요. 근데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돈은 늘어나겠지만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외상대금은 돈 받았으니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게 분개인데, 이 분개는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은 뭐였냐면은 못 받은 돈 얼마가 있었다? 30만 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얼마 받은 거예요? 30만 원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큰 틀은.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소모품.
그래서 보시면은요, 7번. 소모품은 1년 이내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한테 중요한 건 이거 나중에 따로 공부합니다.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소모품 B라고 있어요. 얘는 비용이에요. 몇 글자 차이 나죠? 한 글자 차이 나죠? 소모품이냐, 소모품 B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값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 말 없으니까 그냥 소모품으로 쓸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그때 뭐를 쓰는 거예요? 소모품 B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소모품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소모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차변이냐면 구입했잖아요. 구입하면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그래서 소모품 얼마 들어왔어요? 15,000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현금으로 얼마 드렸어요? 15,000원. 그러면 현금은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회계를 배우시면 내가 이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쪽 파트에서 업무를 안 하시더라도 회계는 꼭 배워 놓으세요.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이 다 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댓글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끝나면 수강평도 쓰세요. 그것도 다른 데 것도 다 읽어요. 심심하면. 심심하면 막 서울에 있는 데까지 다 뒤져갖고 다 읽어보는데 아니면 뭐 기사 같은 것들도 댓글 읽는 게 취미기는 해요. 근데 돈 관련된 거 댓글 읽어보면은요, 대부분 어디에서 주워 들은 거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세히 알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걸 어디에서 주워 듣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쓰는데 솔직히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댓글 보면은 아, 이런 사람들이 댓글 다는구나.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는 저기 뭐냐 실명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쓸데없는 얘기들을 못 쓰는데, 근데 본인이 잘 아는 쪽 있죠. 그런 부분 진짜 댓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거의 7, 80%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에서 주워 들은 거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 관련된 거 이렇게 세금 관련된 거 댓글 보면 진짜 어디에서 이상한 것만 주워 들어갖고 이상한 얘기들만 써요. 세금 많이 걷는다고 투덜투덜대. 앞으로 더 걷어요. 앞으로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세금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인구가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목표가 지금 복지국가잖아요. 맞죠? 복지국가 하려면 지금보다 따블은 걷어야 돼요. 못 걷어도 따블이고 심하면 따따블까지 걷어야 돼요. 그래야 복지국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속으로는 복지국가라는 제도를 받고 싶으면서 세금 내라 그러면 투덜투덜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그거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빨리 국민연금 올려야 돼요. 왜 국민연금 올려야 되냐면 지금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잖아요. 원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요, 그 어르신들이 70대기 전에 다 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고쳤어요. 왜냐면 정치인들이 어르신들 표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 건들면은 어르신들이 안 찍어줄 거잖아요. 지금 그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다가 어르신들이 되게 오래 사시기 때문에 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거 안 올리면은요, 지금 자녀들이 지금 현재 9%네요. 몇 프로 낸다고요? 9%. 이게 나중 되면 30% 40%가 될 수도 있어요. 연금으로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나이 있는 사람들이 떠안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느 기자가 썼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나 결혼 안 했어. 나 애 없어. 올리지 마. 라고 쓰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선 그 말이 맞잖아요. 왜냐면 나는 애 없어.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실제 존재해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너무 개인주의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쪽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얘기한 것보다. 근데 저는 어쨌든 빨리 1, 2%라도 올려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린 애들이 내는 걸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러면 돈을 조금씩 더 걷어야 되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저거 오른다라고 발표했잖아요. 실업급여, 고용부가. 왜냐하면 실업자 늘어나갖고 많이 나간 건 맞는 얘기니까. 근데 솔직히 실업급여는요, 안 걷어도 해결 방안은 있긴 있어요. 장담하는데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의 최소 30%는 가짜입니다. 받는 게 아닌데 받는 거예요. 최소예요, 이거는. 많으면 반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그걸 잡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잡으면 싫어하니까. 근데 잡으면 아마 최소 30% 이상은 될 거예요. 대부분 이런 케이스잖아요.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에서 5년 이상 다녔어. 나 그만둔대.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 이런 케이스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쪽 파트에서 일해갖고 만약에 팀장이나 이런 거 달잖아요. 그러면 그만두는 사람들이 밥 먹자 그래요. 그러면서 딜을 걸어요. 무슨 딜을 거냐면 나 조만간 그만둘 건데 실업급여 좀 받게 해주세요. 실업급여 받게 해주는 거 되게 쉬워요. 마지막에 이 사람 퇴사할 때 그 코드 번호 넣는 게 있거든요. 이걸 자진퇴사로 넣으면 일단 실업급여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회사에서 뭐 잘랐다. 뭐 그런 이제 번호들이 다 있어요. 그럼 그걸로 넣어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먼저 바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구조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공무원들이 확인하거나 아니면 뭐 알바생을 써서 확인하게 돌아다니게 만들거나 좀 그렇게 하면은 아마 실업급여 한 3, 40%는 줄어들 건데 국가가 알면서 안 하시는 건지 모르면서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도 보면 오래 다니신 분들 돈 2개로 받았어요. 실업급여 받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월급 따로 받고. 그 대신 신고 안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럼 실업급여 받고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 2배 받은 거죠. 거짓.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 얘기는 거의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을 거라고요. 근데 결론은 세금 도둑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뭐 그것만 잘 잡으셔도 될 텐데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이라 안 잡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기료, 수도료. 그래서 전기료하고 수도료는 이거 뭐라 그러냐면은요, 수도 광열비라 그래요. 그래서 수도 광열비는 크게 4가지입니다. 수도는 무슨 요금이요? 수도요금. 그 다음에 광자가 빛광자예요. 무슨 광자라고요? 빛광자. 빛 내려면 뭐 써야 되죠? 전기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열 내려면은 가스요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난방. 우리가 난방하면 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합쳐서 무슨 광열비라 그래요? 수도 광열비.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요걸 가지고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료하고 수도료 총 얼마 나갔죠? 5만 5천 원 나갔어요. 그래서 수도 광열비 5만 얼마요? 5천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죠? 현금 얼마요? 5만 5천 원.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표 발행. 요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품 40만 원을 뭐 하셨죠?
매입했습니다. 매입하면은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얼마치 들어오셨어요? 40만 원.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리고 모든 글씨를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좀 많이 쓰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자산 증가 같은 경우엔 증가는 뭐 화살표 위로 하셔도 되고 밑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긴 것들은 줄이셔도 돼요. 뭐 수도 강열비는 뭐 수강 이런 식으로 아니면 수도 줄여도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하나 있어요. 본인이 줄여놓고 본인이 못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는 앞에다가 만약에 쓰면 외상매출금이라고 안 써요. 외출이라고 써요. 외상매입금은 외입. 왜냐면 팔 아프니까.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돈은 수표 발행했다 그랬죠.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시라고요? 네, 당좌예금이에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당좌예금 얼마 드렸어요? 40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10번. (10번은) 신문구독료죠. 신문구독료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도서인쇄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는 요럴 경우에 쓰도록 되어 계세요. 어떨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냐면 말 그대로 도서, 책. 그 다음에 인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 그래서 우리 신문 같은 거 보시는 분들 있죠, 회사에서. 그것도 도서인쇄비. 그 다음에 사진 현상. 그 다음에 명함 인쇄. 요것도 도서인쇄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관련된 것들 있죠, 인쇄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세요? 도서인쇄비.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차변에 도서 인쇄비로 얼마 나갔어요? 5,000원.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래서 대부분 돈 나가는 것들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거 찾는 건 프로그램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타자 조금 들이신 분들은 타자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정도 친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현금은 얼마 나가셨어요? 5,000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저처럼 안 좋은 징크스 만들지 마시고, 전 얘가 징크스예요. 저 명함 받으면 어떻게든 때려쳐요. 이게 징크스가 돼버렸어요. 진짜로. 그리고 마지막 회사라고 생각한 데 가서도 면접 볼 때 부탁드렸거든요. 제가 명함 받으면 희한하게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알았다 그랬거든요. 한 달 후에 출근했는데 내 자리 위에 떡하니 있네. 받고 2주 후에 상무님하고 10,000원 때문에 대판 싸우고 때려쳤잖아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경험담을 설명드리면, 싸우잖아요. 그럼 주변 분들이 너 대단하다 그래요. 대단하면 뭐예요? 싸워갖고 잘렸는데. 근데 왜 대단하다 그러냐면 자기들도 싸우고 싶은데 처자식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전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처자식도 없었고 내 통장에 돈도 있었고 부모님 먹고 사시는데 지장 없었고, 그리고 누가 건드리면 그 당시엔 터졌거든요. 누가 와갖고 이렇게 탁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빵 터졌어요. 그 10,000원 때문에 싸웠어요. 진짜 1,000,000원도 아니고 10,000원 때문에 대판 싸우고 그만뒀더니 그날 저녁에 대리가 술 사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침마다 사표를 들고 출근한다고.
근데 새쌍둥이 아빠예요. 애들 웃는 거 보고 나오면서 사표를 넣는다고. 그래서 그때가 좋을 때라고. 근데 처음에는 왜 그럴까 했는데 저도 결혼해서 애 낳아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불의를 봐도 참는 거고, 그게 나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까지 올라와도 집에 있는 애기 과자 하나 사줘야 되는데 내가 놀면은 못 사주잖아요. 그래서 꼰대 그러는데 그분들도 꼰대가 되고 싶어서 꼰대가 된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려면 밑에 사람이 잘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그러다 보면 이제 꼰대 짓을 하죠. 근데 진짜 꼰대도 있어요. 보면은.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6, 7명은 꼰대 짓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회사를 여러 군데 다녔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 군데 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직장 상사분들을 되게 잘 만났어요. 짜증나게.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나를 괴롭힌 거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당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글만 잘 쓴다 그러면 영화 한 편 만들 정도로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한 명만 더 하면 개과천선할 수 있는데 그 한 명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건데 뒤통수 제대로 맞은 적이 있거든요. 같이 들어간 동기에다가 주임한테 당한 케이스였는데 뒤통수 제대로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해가 안 가요. 여자분이셨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동기가 있었고 이제 주임이 있었는데 저희 동기가 5명이었어요. 근데 집에 일찍 가지 말래요. 자기는 7시면 가면서 우리 보고는 8시 이후에 퇴근하래요. 그 7시 40분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집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것도 안 찍어갖고 시간도 안 남거든요. 누구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 동기들만 남았으니까. 가면 그 다음날 아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게 됐냐면 그 주임이 그만두고 사건 사고가 좀 많았어요. 뭐 사장이랑 사귀느니 막 별의별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비서였는데 사장님. 네, 어쨌든 뭐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엔가 그 동기가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실직고 할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돈 아끼려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동기였는데 돈 아끼려고 집을 알아봤는데 그 집이 주임 집이었던 거죠.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끝나고 좀 돌아다니다 좀 늦게 들어가고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가갖고 하나부터 10까지 누구 몇 시에 갔어요, 누구 몇 시에 갔어요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걸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그냥 뭐 웃고 넘어가고 했지만 그 당시엔 이미 다 끝난 거였고 그렇게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했을 때는 진짜 닭살밖에 안 돋았어요. 왜냐면 내가 뭔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도 당하지? 그전에도 이미 그 직장 상사 관련돼서 좀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괜찮은 회사라고 왔는데 여기도 그러네. 그래갖고 뒤통수 한번 제대로 맞아 썼었죠. 되게 다양해요. 나중에 하나하나씩 풀어드릴 건데 제가 이런 거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잘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요렇게 하시라. 그런 것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지 제가 뭐 싸운 게 잘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중에 그런 바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 오면 눈 한번 감고 뭐 하세요? 넘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바깥에 나가고 소리 한번 지르고 혼술을 하던가 아니면 친구 불러갖고 그냥 술 한번 왕창 먹고 그러고 그냥 푸는 게 낫지. 저처럼 그냥 대놓고 싸워봤자 좋을 거 1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50분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50분의 수업을 끝낼 거예요. 한 48분에서 50분 사이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갈 준비하시고 저는 얘를 프린트를 해서 갖다 드리고 수업 끝입니다. 그리고 교재는 갖고 가실 분들 가져가셔도 되고요. 혹시 집에 가져가실 분들은 제가 별 얘기 없으면 전산에게 1급만 일단 갖고 다니시면 되고 놓고 다니실 분들은 이름 쓰셔서 저 밑에다가 놓고 다니시면 됩니다.